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XS와 XS Max에 가지 못한 점은 그 제품이 싫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통신사 약정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애플의 핵심 유저들은 2017년에 출시된 아이폰 8, 8 플러스 그리고 아이폰 10을 사용하고 있고 통신사 약정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프리미엄 정책으로 통신사가 약정을 3년까지 지원해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2020년에 이동할 예정이죠. 그럼 이때 애플은 사람들을 다음 아이폰으로 이동하게끔 하는 강력한 카드를 들어줘야 되겠죠. 터뜨릴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5G입니다. 변화무쌍한 IT 생태계에서 이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폰을 업그레이드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자, 아이폰 12가 도착했습니다. 아이폰 12는 애플에서 출시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5G 아이폰인 만큼 그 기대가 무척 큰 것 같습니다. 채널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통신사 약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유저들이 업그레이드에 동참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애플의 5G 아이폰 초도 물량이 수분 내로 모두 소진되었고 결국 슈퍼사이클을 이루어내고 2조 달러 기업의 위험을 다시 한번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는 특히 5G 통신망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LTE망을 자동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한 5G 통신망 품질로부터 자유롭게 LTE를 사용할 수 있고 향후에 5G 통신망 품질이 개선되면 이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역대급 초도 물량 완판을 기록한 아이폰 12 구매를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실패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눈팅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12 언박싱과 첫인상 그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2는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블루 컬러의 컬러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는 전통적으로 귀족과 성공, 젊음과 패기, 명예와 신뢰를 상징합니다. 때문에 영국 왕실의 특히 케이트 미들턴은 로열 블루 컬러의 의상을 즐겨 입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올해 아이폰은 5가지 색상으로 블랙, 화이트, 레드, 그린 그리고 블루 컬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아이폰 12는 충전기와 이어폰을 제외시키면서 박스의 무게와 부피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아이폰 10과 비교해봐도 한눈에 작은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열고 보면 새로운 블루 컬러의 아이폰 12 뒷면을 볼 수 있고 기존의 아이폰을 감싸고 있던 비닐을 없애고 전면에 종이 커버가 스크린 앞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종이 커버에는 전원 버튼, 음소거 버튼, 음량 조절 버튼, 충전 단자 아이콘이 아주 귀엽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커버를 벗겨내고 한번 살펴보면 옆면 스크린 사이드 엣지가 곡선에서 기존 아이폰 5 또는 아이폰 SE처럼 각진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소재는 나사에서 사용하는 등급의 재생 가능한 알루미늄 밴드가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컬러는 블루 컬러인데요. 블루 컬러에서도 종류가 많이 있죠. 이번 아이폰 12의 블루 컬러는 옥스퍼드 블루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이 블루 색상을 용달 블루라고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용달 이미지가 힘세고 빠르고 합리적이면서 주로 개인이 사용하죠. 강력한 프라이버시 이미지까지 떠올라서 별명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이드 엣지와 카메라 부위는 매트 컬러가 적용되어서 한결 더 멋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아이폰 12의 공식 무게는 164g입니다. 아이폰 10이 174g이죠. 거기에 비슷하게 약간은 묵직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외관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전면에는 아이폰 10부터 적용된 노치 디자인이 그 사이즈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폰 왼쪽에는 볼륨 버튼과 음소거 버튼 그리고 심카드 챔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라인을 보실 수 있고 위쪽에도 안테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과 자, 이게 바로 울트라 와이드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밀리미터 웨이브 안테나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도 안테나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라이트닝 단자가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마이크와 스피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박스를 살펴보면 박스 안에는 라이트닝 to USB-C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설명서와 유심 분리 핀 그리고 변함없이 애플 스티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와 이어폰은 역시 빠졌습니다. 아답터가 없으신 경우에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하며 기존 USB-A 타입이 아닌 USB-C 타입으로 구매를 하시거나 새로운 무선 충전기인 맥세이프
맥세이프 충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12에 내장된 자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파크 같은 모양이 떡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충전기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잠금 모드에서 보여지는 충전 애니메이션을 살펴보니 확실히 저 디자인이 머릿속에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액세서리 식별용 NFC가 내장되어서 다른 색상의 애플 정품 케이스를 장착하시면 케이스 색상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라인 색상도 이에 맞추어서 보여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맥세이프는 실제로 사용해보니 개인적으로 불편합니다. 이래서 핸즈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충 두면 착 달라붙지 않고 가운데 맞추어서 놓아두어야 합니다. 자성은 비교적 센 편이라서 아주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석이 추가된 케이스를 더하고 붙이는 경우에도 동일한 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맥세이프 성능과 실사용은 조금 더 사용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2의 디스플레이는 6.1인치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매번 역대급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디스플레이는 2532by 1170 460ppi의 해상도와 200만 대 1 명암비를 가지고 있으며 P3 색역 지원 및 지문 유분 방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2는 4K 돌비 비전 동영상 촬영과 업그레이드된 HDR 사진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에 따라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이폰 스크린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의 카메라는 f2.4 12메가픽셀의 울트라 와이드 렌즈와 7매의 렌즈로 구성된 새로운 f1.6의 12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된 와이드 렌즈가 장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울트라 와이드 렌즈와 와이드 렌즈 모두 야간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폰 11 대비 27% 뛰어난 저조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카메라 설정과 촬영은 추후에 추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AT&T를 사용하고 있고 SK 개통 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5G 통신을 지원하지 않아서 저는 5G 요금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LTE는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개통 LTE 유심도 미국에서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은 내장 스테레오 스피커가 하단과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폰에서 일반적으로 뮤직 앱을 통해서 음악을 듣지만 아이클라우드 파일 앱에서 무손실 압축 음원인 플렉 파일을 저장해서 들으면 훨씬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 초기부터 5G 아이폰 출시에 대한 애플 전략을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0 이상의 버전을 사용하시면서 물리적인 손상으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폰 8 이하 버전에서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1 프로와 달리 아이폰 12에서는 역대급의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이폰은 2년마다 폼팩터가 변경되면서 아이폰의 숫자도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은 12가 아니라 11S가 맞는 것이죠. 첫 5G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2라는 네이밍을 부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차세대 아이폰은 업계에서 왜 13이라고 불리고 있을까요? 앞으로 아이폰은 아주 큰 변화를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가 주요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인으로 애플은 추가적인 서비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에서도 이제 새로운 아이폰 판매보다는 애플 서비스 구독자 증가수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아이폰 13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꼭 필요할 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 12는 기기적인 측면에서 전작 대비 업그레이드는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지만 5G 시대에 다양한 사업을 선도할 애플의 큰 그림을 엿볼 수 있어서 무척 가슴이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폰 10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아이폰 12는 너무나 탐스럽게 느껴집니다. 사진과 비디오 기능을 비롯해서 스크린이 업그레이드된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서 촬영을 막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빠릿함이 느껴지는 속도와 손맛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내장된 자석이 아이폰을 가방 속에 잘못 놓아두면 자성 때문에 마그네틱 카드에 손상이 될 것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용해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